예,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행사 시작 한 2분 전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사랑 여기 충청 지역의 본부장으로 계시는 이준석 본부장님이 강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뿌리채 왜곡이 됐는지 또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국 사학계의 역사 왜곡의 충청 지역 본부장님을 통해서 오늘 역사의 지난날 한민족의 뿌리 역사가 어떻게 일제시대 때 왜곡이 됐고 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서 보이지 않는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뭔지를 살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강사님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민주평통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현장에서 우리 대안의 역사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관계자분도 몇 분 알고 계신데 하나같이 이렇게 애국심이 대단하시고 해외에 계시면서도 우리 역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사학계의 역사 왜곡이고요. 제가 부제 제목을 하나 달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부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끝에쯤 가면은 제가 왜 그 주제를 부제를 달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왜곡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왜곡. 우리 역사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왜곡이란 글자를 보면 왜자라는 글자는 아니 불자 밑에 바를 정자예요. 바르지 않은 것이다. 뒤틀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사학계에서 지금 사실은 왜곡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이 역사는 여기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 남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런 관점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현실은 이 관점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독립운동가의 관점에서 보는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이 있고 조선 총독부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역사관은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석주 이상용, 박은식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고 조선 총독부 역사관은 두 개의 역사관입니다. 두 개, 이병도.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는 두 개의 역사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 최태영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려대 법학과 교수를 하셨고 우리나라 그 헌법을 만드는 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최태영 박사님이 이제 그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 하고 저서를 남기시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그 해방 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방 후에 미군이 각급 학교를 다 접수를 했고 이때 군정이 우리나라 사람을 못 믿고 패전 국민은 일본인을 도로 내세워 접수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 없어서 친일파를 데려다 쓸 때
세력을 잡지 못하면 죽을 판이 되리라는 것을 안 친일파들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베일파, 베일파를 다 제거하고 나섰다. 세력을 잡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 병력이 면제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형편없는 일본인을 학교에 데려와서 한국인을 모함하는 미친 소리로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역사를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요. 지금 해방 후에 이제 이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책 그 역사 관련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있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이제 지금 그 역사학계가 그렇게 있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들은 순수한 사학을 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다. 어떤 이렇게 뭐 국가 간의 그런 모든 우리가 분리하더라도 학문적인 거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식민사학은 다 극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가지 그 국책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재 신채호는 4자로 말하면 정신병자고 3자로 말하면 또라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누구시냐면, 독립운동은 물론 하셨고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자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건국 유공자를 정신병자, 또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관에 맞지 않으면요, 저렇게 이렇게 함부로 저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학계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모릅니다. 누가 한 얘기인 것 같습니까? 고려대 역사학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분은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 서기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른다. 일본 서기를 전공을 하든 뭐 다른 것을 전공을 하든, 이 한국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일본을 더 잘 알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은 모른다. 나는 오로지 일본 서기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얼마 전에 역주 일본 서기라고 해서 일본 서기를 번역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7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 7분이 모두 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냐면은,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사서 편찬의 목적이 감계에 있다. 감계, 거울 감자예요.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 편찬 목적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서기는 뭐냐면은 그에 반해서, 그 삼국사기가 관계인 것에 반해서 일본 서기는 왕족의 연애라든가 왕위계승이라든가 전승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그런 무미건조한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삶 전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풍부하다. 그래서 고대인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 가면요, 일본 서기가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고려시대 때 완성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백제가 이제 676년에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가 이렇게 편찬이 되거든요. 720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일본 서기 다음에 이제 6권의 역사서가 더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보다 정밀하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은 일본 고대사가 촘촘한 그물망이라 그러면 삼국사기는 성근 그물이다. 그걸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일본 서기를
통해 가지고 삼국 사기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발간한 일본 서기 그 역주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일본 서기는 그 정안론 당시에 그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정안론 한국을 정벌하자 이제 정안론이 그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등방문도 이제 젊은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정안론 당시에 일본 서기는 이 정안론의 그 기반이 그 어떤 제공을 해줬어요. 즉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경영을 했었다, 임나를 갖다 경영을 했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제공을 해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서기를 한번 보면요, 신공항후 49년입니다. 일본 서기 권제 군대 백제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일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이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 것일까 두렵고,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부터는 천추만세 끊임없이 항상 서번이라 침하며 해마다 조공을 하겠다. 저 백제왕이 누구냐면 근초고왕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역사를 배울 때 근초고왕 그러면은 백제의 전성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고왕이 일본의 신공항후한테 천추의 조공을 바치겠다. 이게 지금 일본 서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한반도 남부에 들어와서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본 서기에는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믿을 수가 없다, 삼국사기 기록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실제로 삼국사기 근초고왕조를 보면 근초고왕이 백제 전성기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려 평양성으로 3만 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분이에요. 아주 백제의 그 최전성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신공항후한테 천추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임나 일본부는 이제 허구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시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다시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 그 역주본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스에마스의 어떤 지도가 있고 김형구란 분의 지도가 있습니다. 김형구는 고려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두 지도가 똑같아요. 실제로 그 김형구 교수가 쓴 책도 보면은 이 지명 비정은 스에마스서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스에마스라는 사람은 임나흥망사라고 해서 임나 일본부서를 완성을 시켜갖고 1949년에 이렇게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 지명이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이게 지금 일본 서기 내용이 워낙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허구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분이 다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허구인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허구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이덕일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책에서 비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재판이 2심까지 갔어요. 아니 3심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이렇게 그런 뭐 이 학문 세계에서 초유의 사건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덕일 소장님이 유죄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래서 그거 과정도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는 이 검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해서 이렇게 불기소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 고등 검찰로 이렇게 고검으로 가갖고요. 고검에서 바로 법원으로 다시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고검 검사가 누구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 나가 있었던 파견 검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이제 2심에 가가지고 다시 판결이 이제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났는데요. 2심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덕일 소장님이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판결문이 긴데요. 이제 본 해석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책에서 김영구가 자신의 책에서 스에마스의 임나 일본부 설민 일본 서기의 내용 중 임나의 지배 주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판하지 않았고 이를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기술한 것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대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이덕일 소장님이 사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사실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에마스가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은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중에 4가지가 김용규 교수님의 책하고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이제 그 김영규 군은 자신의 책에서 가야 7개의 구국 지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 비정은 스에마스설을 따랐다 라 하였고 임나의 지배 광령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스에마스 학설에 따른 지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그대로 실었다. 7번에. 그 지도를 7번이나 실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도 표시된 임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 실린 지도상의 가야보다도 훨씬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임나 일본부설을 완성한 스에마스 1949년에 그 설을 그대로 그냥 갖다 따른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임나 일본부설을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삼국사기하고 이게 일본 서기하고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이제 불신한다. 그래서 그것은 뭐 과장된 얘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그 어떤 역사학계의 통설이 됩니다. 통설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고구려 백제신라가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고구려 백제신라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고구려가 37하고 BC거든요. 서기전 37년이에요. 근데 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대가 뒤로 가 있고요. 백제도 보면은 BC 서기전 18년인데 저게 또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그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족 국가 단위였다. 그냥 이름만 있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앞에 보면 낭낭이라고 있는데요. 낭낭은 313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낭낭은 저렇게 기록을 해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 이름 정도만 있고 실체가 없는 나라다라고 저렇게 지금 중앙박물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지도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요. 고구려 가야 백제 신라가 있는데 저 앞에 원삼국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삼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국입니다. 사국. 삼국도 아니고 사실은 사국이 있었고 특히 저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야가 임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쓰다 소키치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뭐 제자 이렇게 거쳐서 이게 이병도 2개 이병도에게까지 이게 이르게 되고 그것이 현재 사학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한번 영상으로 그 내용을 1분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그 초기 기록 불신론을 보면은 스가 소키치하고 오타료하고 그다음 우리 역사의 근원을 말하는 한국을 제거한 바로 이마니시류 금소령이를 거치면서 백제는 13세 근초호황에 가서 왕국이 실제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는 다 그거 없애라. 그 초기 기록은 1세에서 12세까지 백제 왕의 역사는 다 거짓말 역사. 바로 이 고대사 역사 인식이 이병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돼가지고 백제본기 8세 고이왕 때 와가지고 그 백제가 이제 나라 노릇을 했다. 이것이 아까 미국의 그 자연사 박물관에 전 지구에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실제 나라라는 것은 지금 한 1600년, 800년 그때 가서 처음 나라 노릇을 했다. 예. 예, 스스다의 저 초기 불신론이 이제 금소령을 거쳐서 이병도 이렇게 전해지고요. 금소령 그 이마니스 유류는 경주에 온 적이 있어요. 경주에 자신의 그 책에다 저렇게 적어놨어요. 경주에 와서 그 감상문을 적어놨는데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 병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이다. 나는 나의 로마는 눈앞에 있다. 내 심장에 고동을 치기 시작했다. 예. 십자군 그 병사들이 그 성지를 뭡니까 탈환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런 심정으로 경주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렇게 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이제 불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임나 일본부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북쪽에는 뭐가 들어서냐면은 한반도 한사군을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의 낙난, 임둔, 현도, 낙난, 임둔, 진번, 현도 이 네 개의 그 낙난국의 그 군현이 이렇게 그 식민지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외웠으면요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다음 중 한사군이 아닌 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저랑 똑같은 그런 상태고 저보다 조금 나이 적으신 분들도 이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입식으로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시작 때부터 이 고조선이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저기에 BC 108년에 고조선이 망하고 4개의 그 군현이 서여졌다는 건데 역사 시작 때부터 식민지 역사로 시작했다는 거를 주입식으로 머리에 각인을 시켰어요. 이게. 자, 그런데 요 지금 한사군설은 어디서 그러면 나왔느냐?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병도 두 개 이병도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낙난군의 수성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수성현이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으로 비정하고 싶다. 비정이라는 것은 비평하고 이게 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왜 비정하고 싶냐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수안에는 승남 산천조에 요동산이라는 산명이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승남이란 게 뭐냐면은 동국여지 승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다 쓰면 되는데요. 그냥 승남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끔 그렇게 해놔요.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이 수안에는 요동이란 산이 있었다. 이걸 강조를 해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쌓은 성이지만 석성이 있었고 이것도 또 강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 진지의 수성연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 적어도 지금 진지란 게 진서의 진나라 지리지란 뜻입니다. 이게 진서 지리지란 뜻이에요. 근데 저것도 줄여갖고 진지 이렇게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맹랑한 설이지만 진대장성 지속이다. 진의 장성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저렇게 적어 놓냐면은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료에 보면 분명한 얘기가 나와요. 낙난궁 수선현에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 갈석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의 기점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랑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갈석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요동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만리장성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기죠. 여기 성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1차 사료라고 해요. 원본이죠.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낙난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거기서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석산은 지금 지금의 창녀 이렇게 요하 이쪽 그 하류입니다. 이따가 지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조선 총독부 역사관은 뭐라고 제가 얘기 드렸냐면은 순수 사학이다. 아주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한다.
뭐 정치, 뭐 논리, 뭐 그 일본이든 그게 한국이 됐건 그걸 다 배격을 하고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맞으면 그냥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순수사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등문헌 비평이라는 걸 합니다. 고등문헌 비평이라는 용어를 써요.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의 말 같아요. 고등문헌 비평. 예. 무슨 얘기냐면은 문헌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가치가 있는 문헌, 고등문헌만 가지고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고등문헌 비평.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병도 적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등문헌 비평인지 감상문인지 비정하고 싶다, 뭐 터무니없는 학설이다. 우리는 뭐 고등문헌 비평 이렇게 얘기하고 순수 학문이다, 뭐 역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그러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 용어를 쓰는데도 보면 승남인이 진지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잘라먹고 이렇게 생략해서 이렇게 써버리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실증사학이라고 그래요. 예, 과학적인 거. 그래서 이런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조선은 어림도 없다.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등문헌 비평이라든가 실증 이런 과학적인 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이 정말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고등문헌 비평을 했는지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둔유현이라는 그 현을 얘기를 해요. 지금 황해도 북단의 황주에 둔유현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보면은 이게 학문입니까?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근거를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둔유란 명칭이 고구려 시대에 동홀하고 상통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 둔유하고 동홀이 상통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언어학자들은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해가 저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은 둔유현의 위치가 지금의 황주 일대에 해당한다고 거듭 말해야 된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말이지 않습니까?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 고등문헌 비판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병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 교수, 박사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어요. 예. 근데 살짝 비판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 자, 살짝 비판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용우 교수예요. 서울대 교수신데 2003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제 첫 줄만 한번 보시면요. 그의 그 이병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의 독특한 생애는 지식인으로서 양식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요 한 줄 얘기한 사람도 아마 저분이 최초일 거예요. 언급 자체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분 이병도의 그 뭐 지금 얘기가 거듭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줄 정도로 얘기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분도 이제 뭐라고 세속적으로 몸을 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이 이제 근대적 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고등문헌 비판의 방법론과 역사학의 전문가의 길을 열어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역사학의 전문화. 역사학은 비역사학자들이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단재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비역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역사학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학이 이 완전 철옹성이에요. 이게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나중에 이 한영우 교수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서울대를 은퇴를 하거든요.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또 이 논조가 조금 더 바뀝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지나가는데, 자, 낙랑군 수성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병도 이분의 그 지금 앞에 지금 두 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근거는 어디서 왔냐면은 그 일본인 학자한테서 왔습니다. 이나바 이와가치입니다. 예, 이나바 이와가치의 요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낙랑군 수성현은 곧 지금의 수안이다. 예, 진나라 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경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이나바가 지금 이런 얘기를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이라는 것은 한서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저 정도로 얘기를 하면 확실한가 보다. 이 토를 달면 안 되겠다.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 실증사학, 뭐 고등문헌 비평을 한다는 그 식민사학, 이분들의 저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심할 것이 없다. 학계의 통설이다. 이미 판명 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렇게 단정적으로요. 단정적으로. 그런데 저기 이덕일 소장님의 그 중앙일보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이덕일 소장님이 저 한서지리지를 다 읽어봤답니다. 다. 저런 얘기가 전혀 없대요. 예. 그래서 소위 말 사기죠. 사기 이게. 예. 학문 사기예요. 학문 사기. 예. 한서지리지에 황해도 수안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실증사학이니까 과학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나가야 되니까 유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동강 주변에다 일대에 저 비석이 나왔다는 게 점재현 신삽입니다. 낙랑군에 점재현이라는 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온 비석이 나왔어요. 자, 저 점재현 신삽에 대해서 이병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석의 발견으로 낙랑의 위치를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비석을 이제 뭐 연대 측정도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주변에 돌아가고 이렇게 해보면은 맞지가 않아요. 연대가 다른 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교수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 점재현 신삽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가 현재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송호정 교수는 이렇게 일제시대 때 자료니까 의심은 좀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부러 조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 것도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제시대 때가 저걸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상에 뭐 초록불이란 그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점재현 신사비의 경우 그 내용이 당대의 내용임이 분명하다. 뭐가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또 비석의 규모로 봤을 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역사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저 역사학계가 누굽니까? 저기 지금 위에 있던 그 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름은 안 나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게 역사학계입니까? 역사학계라고 그러면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도 역사학계가 될 수가 있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도 역사학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역사학계는 조선 총독부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집단입니다. 자, 저 비석을 보시더라도 저거 돌 하나예요. 저걸 왜 못 가지고 오겠어요? 저걸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학계가 판단을 저렇게밖에 모여가지고 내려야 되는지 참. 그러면 5,000년 전에 이집트 그 뭐죠? 피라미드는 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런 유물 조작이죠.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그 유물에 대해서 조작하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빼앗긴 지 저 식민사학과 이를 답습한 한국의 금단사학은 한반도 한서군설이 진실이냐 집요하게 외쳤다. 그러나 이제 허다한 증거들은 한반도 한서군이니 평양 낙랑군이니 하는 주장의 실체가 다만 허위였음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1918 대정 7년 3월 20일 유리청의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대 할굴품을 300여 엔 구입하다. 1918 대정 7년 3월 22일 오전에 다케무라 씨와 유리청에 가서 골동품을 사다. 유리청의 골동품점에는 비교적 한대 발굴물이 많고 낙랑 출토유품은 대체로 다 갖추어져 있어 그것들을 적극 수집하다. 일제강점기 자신이 직접 수탁 유적을 발굴했다며 낙랑군이 평양 일대라 강변한 관변 고고학자
세키노 다다시. 그러나 한사군은 중국이 있었다의 저자 이나대 문성재 박사는 10여 년간 세키노의 흔적을 추적하고 그 일기를 대추어 놀랍게도 발굴된 유적이 아니라 북경의 골동품상 수집 유물임을 밝혀서 낙랑군 역사가 조작됐음을 통보하였다. 그뿐이야.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요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제껏 낙랑군 평양서를 비치던 강단 사학계는 평양의 낙랑군이 나중에 요소로 옮겼다며 이른바 교치소를 꺼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지난 1913년에 역사 왜곡의 중심 조선사 편수의 소속 이만희씨 류가 조선 한도사에서 억지 주장한 것임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분명히 지적했다. 바로 얼마 전인 11월 3일 한국고고학회 학술 발표회에서도 낙랑군 평양설의 뼈대 논리를 뒤엎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발표됐다. 정인성 영남대 교수는 나는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수많은 유적과 사료들을 살펴보고 또 보아도 왕검성이 요동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평양성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토성을 한몸으로 보던 기존 이해의 틀이 과연 옳은지 다시 심각하게 검증할 때라고 간파합니다. 한 주 또 한 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역사는 도처에서 그 진실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예, 그 마지막에 그 정인성 교수님은 앞으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그 평양의 위치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제 서기 전 108년에 위만이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위만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평양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대동강이 있었다면 대동강에 이제 한사군이 있는 거고 요동이 있었다면 요동에 한사군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이 낙랑군이 그 갈석산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석산은 저거는 산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창녀현 저기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지금 평양이 있었던 자리고 저 한사군 위치도 저기라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유물을 갖다가 막 실증사학이라고 해서 유물을 갖다가 대동강에 갖다가 이렇게 뭐 묻어놓고 발굴하고 뭐 비석을 옮겨놓고 뭐 그 다음에 고등문헌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요. 예. 자, 또 지금 우리 역사학계 뭐 현실 저는 뭐 한국 사학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쭉 읽다가 보니까 이게 과연 사학인가 싶어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대쪽 같습니까? 이게 대쪽 같은 어떤 선비 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학이란 말을 쓰기가 싫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 자료가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당군 신화는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뭐냐면은 동북아 역사는 뭐라고 지적했냐면 신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간도가 있는데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 우리는 영토 수복이 간도를 다 되찾을 수가 있다. 이걸 경기도 교육청 역사교사분들이 이렇게 자료집으로 냈어요. 간도 협약은 1909년에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렇게 서로 나눠먹기 한 거거든요. 주고받고 만주 철도 부수는 거 가져가고 일본은 청나라는 간도를 가져가고 자기들끼리 우리 그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뭐라고 했냐면은 간도 협약 이전에는 우리가 간도의 영토를 가진 적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학계 연구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을 과연 누가 하는가? 누가 일방적인 주장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조선 숙전 1712년에 그때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영토를 갖다가 확정을 짓자 이렇게 해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해서 저기다가 새겨놨습니다. 경계가 어디냐? 압록강과 토봉강이다 이렇게 됐어요. 토봉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이 토봉강이 두만강이다, 토봉강은 송화강이다 이런 뭐 이렇게 지금 논쟁이 있는데 광무 7년이죠. 1903년 고정 40년에 이 기록이 있어요. 의정부 참전 김규홍이 고종을 찾아와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이후 토문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이 됐습니다. 간도 시찰관 이병륜을 북간도 관리에 임명합시다.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청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 이병륜을 북간도 관리로 간도에 상주를 시키고 간도 백성들은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대한제국에. 그게 기록으로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세금을 바쳤다는 것은 그게 우리 영토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방적인 주장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저 지금 우리나라 그 사학계는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뭐 틀림없다, 비정하고 싶다, 거듭 말하여 둔다, 학계의 통설이다,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덕일 소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찾아보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덕일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해서요. 나도 박사학위가 있다. 나도 고등문헌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박사학위가 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과거에는 제야사학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식 교육을 못 받았다, 이 논문 쓰는 그 훈련을 못 받았다 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역사학의 어떤 그 전공을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이 우리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고,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한번 정말 여론이 조성이 돼서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학계 주장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돈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 제업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위를 방문했던 고구려 사신의 견해를 볼 때 낙랑군 조선인의 위치는 분명한 것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고구려 사신이 말한 폐수가 대동강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 이론이 없다. 저기서 이라는 거는 다를 이자 같아요. 다를 이자. 한자가 지금 많이 적혀 있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의견 일치를 봤다 이거예요. 폐수는 대동강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 폐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평양성이 폐수 동쪽에 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폐수가 어딘지를 알면 평양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자, 이 패자를 설문회자를 보면요, 설문회자는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썼고, 후한은요 그 연대가 보면은 그 당시랑 이렇게 이 한사군이 있을 때랑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대의 기록이에요. 당대의 설문회자가 그 당대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자를 보면은 물숫자를 쓰고요. 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낙랑, 누방, 동입해 이렇게 돼 있어요. 낙랑 누방현에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동강은 어떻습니까? 대동강이 동해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동강이 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후한 때의 설문회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후한이 있으니까 전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한시대 때 기록을 보면요, 수경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폐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폐현을 지나서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역시 동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게 요동에 있으면 딱 말이 맞거든요.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실증사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증사학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쓰는 용어고, 실제 랑케나 뭐 이런 그 독일 역사학에서는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그래요. 실증주의 사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많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뭐 얘기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뭐 고등문헌 비평이라든가 실증사학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이런 용어를 동원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 역사학을 못하게 하고요,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민족은 정체에 빠졌다, 낙후돼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타율성론이라고 해서 자주적으로 역사를 가질 수가 없다. 역사 연구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고, 그게 일본 문화 아닙니까? 일본. 예? 일본이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 뭡니까? 스승에 대해서 비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본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 실증사학하고 실증주의 사학은 제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 유럽에서 저기 이제 독일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 베리하고 트레벨리라는 사람은 사제지간이에요. 그래서 베리가 무슨 얘기냐면 역사는 단지 과학일 뿐이고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레벨리언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과학적인 것도 중요한데 사유적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문학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리할 수 있고 선별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일반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유물 나온 걸 가지고서 그 유물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봅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학적 기능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과학으로만 이게 다 합니까?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연대를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든가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관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기에서 추리, 선별, 분류, 일반화를 가장 잘 이용한 게 식민사학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지배하기에 좋은 것만 추리해내고 선별해내고 분류를 해내고 그걸 결론으로 내려보는 거거든요. 그게 식민사학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서양사학을 연구하신 박양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실증사학은 특별히 과학적인 면을 추구한 것도 아니면서 실증사학의 과학성을 내세워 자기들의 역사 연구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성을 쌓았다. 전혀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힘들고요. 나머지는 다 인정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역사 우리 학자 또 중국의 사마천 사학이 사실 그러면 다 부정돼야 되는 거 실증사학이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김교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7세에 장원급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궁궐에서 역사책을 많이 보시고 역사를 서술을 하셨어요. 그분이 고등문헌을 더 많이 봤을 거고 고등문헌 비평 이런 평가를 하고 분류를 하고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다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겨레 20일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당군을 저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백두산을 그려놓고 제목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사이비 역사다. 사이비 역사다. 당군은 사이비 역사다. 저 백두산 저것도 사이비 역사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에 역사관이 있고 독립운동가 역사관이 있는데 조선사 편수회에는 누가 있냐면 이완년, 박용효, 권중년,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 저것을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이 됐다는 것을 비석에도 새겨놨어요. 저 이병도 집안에 이병도 수사관 됐다는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 이병도 신석호가 역사 분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저 학맥이 정통 역사학자가 됐고 독립운동가 신채호, 박은식, 석주 이상용, 위당 정민보 같은 분들은 소위 말해서 제야사학이고 훈련을 받지 못한 고등문헌을 갖다가 보지 못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저 중에 박영효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박영효는 개합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위정척사파가 있고 개합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박영효는 여기 서울에 장충단이라고 있는데 이 장충단은 지금의 현충원이에요. 이모군란하고 을미사변에 순국하신 분들을 모셔놓은 현충원이거든요. 이 장충단 안에다가 뭘 일제가 만들었냐면 방문사라는 사당을 만들어요. 방문사. 저거는 이등 방문사입니다. 이등 방문. 저기에서 최초로 배위가 됐다고 그래요. 저기 모셔졌다 그래야 되나? 저기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 들어간 사람이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방문사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없어지고요. 저것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자, 조선사 편수회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뭡니까? 이분들이 변신을 잘해요. 변신을 잘하고 포장을 잘해요.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주변국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을 필요가 있냐? 화해하자, 치유하자, 상생하자 이렇게 하면서 모티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화해하고 치유하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하고 먼저 화해하고 치유를 해야지 왜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합니까? 자, 청구학회는 1930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이렇게 안 됐던가 봐요. 청구학회를 만들어요. 저거는 두 가지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경성제대,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에 두 가지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식민주의 역사가를 만들어내요. 저 한국 근현대사 사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의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기여를 했다. 이병도, 신석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포장은 잘합니다. 청구라는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신선이 사는 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청구. 저것을 또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일본어로 이렇게 책을 발간하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학계로 1934년에 가서 바꾸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여요? 국어학자들을 끌어들여요. 이희승 같은 분들 이렇게 국어학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식민사학을 하는 곳이에요. 해방 후에 이 진단학회가 이제 친일파를 정리하는데 앞장을 서거든요. 그때 이제 이병도는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병도가 다시 진단학회 회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자, 이 1948년 관보인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30년에 돼 있고 관보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수록돼 있어요. 학대를 해보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을 했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재헌헌법입니다. 첫 번째 헌법이에요.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저기 들어가 있죠.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한다. 그 정신은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정신을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까? 식민사관. 이 정신을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유전자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론이 분열되고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하는 이유가 독립정신, 저 정신이 계승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사학계에 또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송호정 교수란 분이에요. 고조선 건국 시기를 최대한으로 올리면 기원전 1000년이다. 연대가 뭘 중요하냐? 우리가 벌써 연구를 다 끝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거길 의의를 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벌써 우리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최대한 올리면 기원전 1000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 저 말을 했냐면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여고동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고동시는 뭐냐면은 요 얘기예요. 위서에 운하되 내왕 이천제 유당건 왕검하니 입도 아사달 하시고 개국호 조선하니 여고동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위서란 책에 보니까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계셨다. 아사달에 도읍을 하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그때는 욘임금하고 똑같은 때다. 욘임금이 그게 2300년 전, 서기전 2000년을 더하면 한 4300년 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역사 기록도 안 믿어요. 삼국유사에 나온 고전선조에 나온 역사 기록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신 얘기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구국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 이 전쟁을 하는 정신으로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이 전쟁을 하면서 역사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반대편에서는 뭐였습니까? 반대편에서는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조선사 편수의 청구학회,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또 역사를 만들어 나가요. 이 두 세력이 해방 후에 8.15 후에 이것이 일본이 망했으면요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이 계승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아까 그 최태영 박사님 그 얘기를 봤지만 그대로 지금 현재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쳐야죠. 5분 정도. 예. 그래서 이 독립전쟁인데 나중에 지금 제가 그
동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수,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의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의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때 일어난 사람들, 최초로 일어난 이 항일 운동은 동학입니다. 동학. 저런 노래를 불렀어요. 용천검 드는 칼을 안이 쓰고 못한 저런 노래를 불렀어요. 최초의 항일 가사집이라 이렇게 표현된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2차 봉기를 해요. 2차 봉기. 2차 봉기를 왜 했냐면은 갑오외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오외란이 뭐냐면 7월 23일 1894년 7월 23일 날 궁궐을 쳐들어가서 고종을 유폐시켰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갑오 개혁이다, 갑오 경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인 그런 어떤 체제를 갖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식민주의 사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한영우 교수가 또 나옵니다. 이게 이 책은 2006년도에 적으셨거든요. 2003년에 학교를 떠나고요. 아마 학교에 계시면서는 저렇게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최초의 항일운동, 이 동학은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예.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죠? 씨를 말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륙명령이 내려지고요. 저기 히로시마 대본령인데 저기서 사륙명령이 내려지고 실제로 이렇게 잡히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30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일본이 또 우리 들어와 가지고는 전라남북도에 대터볼 작전을 해요. 동학 그 일어난 데가 전라남북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수그러드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구 선생이에요. 동학하신 분 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전부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거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5분 내로 맞춰야 돼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25년에 조선사 편수의 사학개요인데 여기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적들의 절멸을 강구한다는 것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선사 편수입니다. 이게 책을 다 그 전에 불태웠거든요. 불태우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했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더라. 완전히 정신을 개조를 시켜야겠다. 이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의 대부분은 식민지 정부에서 고용된 학자나 관료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현재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은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오직 오늘만 중요하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추구를 하고 과거 뒤를 안 들여다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높이 뛰려고 그래도 이렇게 힘껏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힘껏 디뎌야지 높게 뛸 수가 있거든요. 또 배가 가려고 그러면 노를 줘도 물을 갖다가 힘껏 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이 독립 말이죠. 독립선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3월 1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독립이란 거는 우리 자신, 우리 대한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를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일본을 쳐부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셈이 나서 남을 내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섰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지금 현재 건국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독립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제가 끝나지 않았다. 독립전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식민사학하고도 사실은 전쟁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식민사학이 뭔지 제대로 우리가 좀 공부를 실력을 좀 갖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은 야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학자들이. 자, 그리고 우리 역사는 중요한 것이 서양의 어떤 역사는 이제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양의 민족주의는 패권이에요.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중국, 일본 다 패권주의 국가거든요. 이게 중국도 지금 이렇게 한참 그렇게 하고 100년 전에 일본이 그렇게 했고요. 저기 소련, 러시아 그것도 패권주의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 독립선언서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민족주의는요 홍익인간이에요. 이게
남을 갖다 치고 남을 갖다가 우리는 심성이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몽둥이를 손에 들려줘도 못 때려요. 때리는 분 계신가? 못 때려요. 우리는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이제 8.15 광복, 뭐 해방이라는 표현을 좀 안 씁니다. 광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됐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건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쓸 때, 우리가 건국 정신을 다 가졌을 때, 과거를 청산을 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로 독립을 한 때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때라고 봅니다. 한영호 교수님이 또 나오네요. 자, 이분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개정판을 계속 내요. 그 개정판에 예전에 없던 내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분도 지금 바뀌고 있다. 아까 정인성 교수도 바뀌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문화 가치로 보면 세계사다. 문화 강국이다. 우리는 아사달족인데 중국과 일본의 뿌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문화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크다. 역사 문화의 힘은 경제력, 군사력보다 크다. 뭐 저는 저게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사랑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한민족 사회의 이 역사의 맥, 역사의 흐름, 이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원형 문화 역사를 복원을 하는 그런 문화운동 단체입니다. 2013년도에 역사 강복을 하자 해서 이제 국내외 뭐 교수님들, 학자분들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상생방송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나오시는 분은 그 대한사랑 초대 이사장님이 박성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역사 특강을 해서 이렇게 특집으로 해서 계속 우리 그 바른 역사, 아니 부자 밑에 바를 정자, 왜 왜곡된 역사가 아닌 바른 정자, 바른 역사를 이렇게 내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한당고기 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 진영이라고 하죠. 다 모여서 한번 미사의 발대식을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독립전쟁도 마찬가지라 우리 건국도 이렇게 참 전쟁하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독립운동가들도 전부 그랬어요. 낮에는 뭐 가서 뭐 총을 들고 싸우고요. 밤에 들어오면은 역사 공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천배공도 암송하게 하고요. 이렇게 지금도 이 역사 한번 이게 잘못 이렇게 삐뚤어 놓은 거는요, 뒤틀어 놓은 거는요, 이걸 바로 잡는 거는 힘이 2배, 3배가 더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전쟁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대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습득을 해가지고요, 실력을 쌓아가지고 실상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좀 여기 지금 전쟁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방 후에 청산이 지금 안 됐거든요. 이 친일 청산이 안 됐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이다. 1919년도에 나온 겁니다. 우린 다 평등해요. 이렇게 뭐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누굴 침략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런 역사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평등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학이 그때 전주 화약을 맺고 그 개혁안을 낸 거예요. 거기도 보면요, 신분제 노비 해방하고 폐지하고 여성들의 그 재혼을 허가하고 여성 해방이 나와요. 그리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저게 우리 역사 정신이기 때문에 동학의 그 폐정 개혁안에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 헌장에도 저런 말이 평등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허태경 교수님인데요. 중산층의 기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산층 기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에 물어보면요, 외국어도 할 줄 알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이제 취미생활 이런 거죠.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요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활동 뭐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뭐냐? 아파트, 그다음에 월수입, 자동차 크기, 해외여행 이런 걸 얘기합니다. 중산층이 우리 의식 속에 이게 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게 구심점이 없다. 국교가 없다. 국교. 종교를 넘어서서 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
예? 온 나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가치관이 바로 우리 그 역사 정신 속에 있다. 예, 그 역사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식민사학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이렇게 돼서 지금 저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 그 유튜브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또 특히 그 민주평통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역사 강복에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요,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해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이진영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75년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이 한국 역사계가 왜곡된 식민지 사학을 추종하는 세력이 다수가 되고, 그리고 이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다시 정립하려는 세력은 마이너리티 소수가 돼가지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우선 교과서부터 그렇고 일반적 역사 인식부터 또 자라는 그 세대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이나 또 매체랄지 또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해법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에도 봐야 되지만 이게 국제 정세도 봐야 되거든요. 이 동북아가 이제 지금 사실상 이 역사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뭐 저번에 아베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지금 주도권을 막 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일본의 그 전범들을 갖다가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등용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반공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대신에 무장은 하지 마라, 군사 무장.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이덕일 소장님 책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안의 식민사학이라는 책.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뭐랄까 논문도 발표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그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저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론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여론을 일으키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대한 역사 광복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고 공부를 또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 세미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 정세와 더불어 갖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대한 역사 광복군에 소속되셔서 계속 이렇게 역사 바로잡기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지금 후대가 저희들이 똑같이 배웠던 식민사학을 그대로 국정 교과서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똑같은 그러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똑같은 식민사학을 주입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뭐 그나마 참 천만다행인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쪽 학계에서 이제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이런 주장을 못 하게 하고, 뭐 언론을 통하고 아까 이덕일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학문 세계에서 재판까지 막
그는 뭐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뭐 이런 유튜브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뭐 문서 이런 데 접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과서를 이제 바꿔서 지금 자라는 세대를 갖다가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게 하자. 이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우선은요 이런 지금 이런 의식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주변에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먼저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뭡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아까 교수님들도 몇 분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그런 주장을 바꾸시는 분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분들도 더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주신 대한사랑 충청 지역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사의 진실을 알고 나면은 정말 피 끓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단재 신초 선생이 한마디로 이렇게 전해줬죠.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즉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침략 또는 역사를 패권을 가진 주변 나라들과 그리고 우리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또 파괴된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 두 관계의 그 핵심을 그렇게 지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역사 속에는 어떤 역사 정신이 흘러왔고 우리 역사에 왜곡된 교과서에 그 묻혀 있는 잃어버린 역사는 어떤 역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단고기를 통한 우리 국통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전동원 대한사랑 국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목요일입니다. 꼭 이 시간이죠. 호성 치루를 통해서 본 한단고기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갖고 과거를 추적해 가지고 이 천문 현상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고요. 다음 주 16일 날에는 새롭게 보는 독립운동가의 역사인식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김석원 국장님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해서 계속 10월 22일, 23일, 29일 해가지고 홍익인강을 공부하는 시간, 또 우리 아까 전에 언급되었던 동학의 그 정신은 그러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외침을 지구촌 차원에서 이렇게 벌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불고 있는 마지막 시간에는 한류 문화를 통해서 바라다본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박찬하 대한사랑 교육위원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특히 중동, 아프리카, 또 이번에 유럽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각 지역에서도 또 오늘 더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풍성한 이렇게 모임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내일 이 시간, 내일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7시 한국 시간으로 7시 반부터 오시면은 대한사랑에서 작년에
서울 올림픽홀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공연 무대라든지 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정신을 간략하게 소개한 그런 내용을 갖고 사전 영상을 또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일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예, 내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경 협의회장님 반가워요. 네.